안녕하세요. 잡 원태드입니다. 오늘은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직업 상담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국가 자격증 가산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직업 상담사 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직업 상담사는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주변에서도 이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이 직업 상담사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총 2편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직업 상담사의 라떼 스토리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직업 상담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편에서는 실제 지금 직업 상담사의 취업 분야, 그리고 실제 연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직업훈련교사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직업 상담사 관련 교육은 아니었고요. 네트워크 운영 관리라고 해서 이제 전혀 다른 교육을 했습니다. 2006년에 이제 같이 근무하던 직원 한 분이 우리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총 4명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업 상담사 시험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교육하고 있는 가정의 수료생들에게 좋은 곳에 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서 취업 스킬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2007년부터 법정 자격증으로 바뀐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없어도 직업 상담 기관이나 평생 교육은 직업학교 등에서 상담 업무가 이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게 의무 채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무조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이 4명이서 시험을 쳤고요. 시험을 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그 한 분만 빼고 다 합격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았는데, 그분은 아직도 자격증을 못 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포기를 했을 겁니다.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 취득 현황을 보시면 2005년까지는 매년 이제 실기 응시자가 500명, 600명대인데 2006년부터 갑자기 1,500명으로 확 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셨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응시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필답형이 60점, 전산시험 점수가 40점이었습니다. 전산시험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38점에서 이렇게 40점에 이르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합격률이 45% 정도였고요. 시험이 개정된 2007년에는 이 전산시험이 사라지고 100% 필답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직업 상담사 실기 합격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8%입니다. 6.8%. 이거 고시시험 아니냐? 어떤 지역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 딴 사람이 있으면 이거 플랜카드 붙여야 된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2008년도에 21%, 2009년도에 24%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나아지긴 했지만 이때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기가 가장 어려웠고요. 암흑기였습니다. 시험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7년부터 공부를 해서 이제 5년 만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합격률이 20% 중반대였습니다. 아마 저라도 2006년에 아마 실기시험을 안 치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로 미뤘으면 아마 100% 저도 포기를 했을 겁니다. 이때 취득한 자격증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10년까지 이제 직업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직업 상담 분야로 이제 전직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고 입사한 곳이 전직 지원센터였습니다. 면접을 보자고 먼저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직 지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직 지원 사업을 총괄 관리하시고 뭐 팀장 역할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입사를 했는데 뭐 가볍게 학생하고 취업 상담하듯이 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 프로세스는 이 직업 전문 학교와 뭐 별 차이가 없고요. 문제가 없었는데 전직 센터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전부 10년 이상 공인중개법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력자 또 비자발적 퇴사자분들이라 연령도 50대, 60대 분들이었고요. 해당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 말발로 이 상담을 진행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 상담 받으신 분들도 뭐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강의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용도 뭐 변화 관리, 취업 환경 분석, 시간 관리, 뭐 연봉 협상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정말 강의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뭐 이제 외국계 전직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강의 자료들은 갖추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지금도 제가 활용하는 자료를 그때 다 만든 것 같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려면 뭐 자격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사비로 100만 원 들여서 MBTI 강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또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주말에 이제 강의를 좀 다니면서 강의하려고 MBTI PPT 자료도 70페이지에 가는 분량도 그때 다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이제 많이 성장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업 상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전직 지원 분야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직업 상담사로 자리매김하시려면 이 전직 지원 분야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 편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전직 지원 센터를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게 된 직업이 대학교 취업 지원관이었습니다. 아마 2013년도 같은데 그때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취업 지원관 사업이 이제 초창기일 때였습니다. 그때 대학교 취업 지원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에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직업 상담의 꽃은 대학교 취업 지원관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직업 상담사의 마지막 종착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전국에 채 200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뭐 이제 나야 나 뭐 이런 느낌. 예. 2017년 이후에 대학교 취업 지원관 제도가 없어지고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으로 이게 대체가 되면서 상담사도 크게 늘었고 이전에는 이제 대학 취업 지원관은 이제 2명까지 지원됐지만 8명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이제 급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지금은 2,400,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는 참 이 박봉입니다. 2016년 이제 NCS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NCS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다. 저도 이때 이제 대학 취업 지원관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이제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접 이제 사업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기업을 다니고 컨설팅 했고요. 출장도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꼭 직업 상담사로만 입지를 이렇게 바라기보다는 유사 분야의 진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상담만 해서는 상당히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기업 관계자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유관기관 관계자도 관계를 잘 다져놓으셔야 됩니다. 직업 상담을 하시려면 이건 필수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이제 1대1 상담만 하는 거는 저는 진정한 상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직업 상담사는 되게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이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도 빨라야 되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많이 경험하시고, 네트워크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취업 진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뭐 강의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과정평가형, 일학습 병행 문제 출제위원, 평가위원, 컨설팅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업 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파일럿 테스트 이제 자문위원으로 다녀왔고요. 직업상담사 1급과 2급 과정평가형 파일럿 테스트 자문위원으로 다녀온 사람은 전국에서 2명입니다. 바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해서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 마인드맵으로 직업상담사의 진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 실무자만 가능한 노하우를 담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잡 원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